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3월 고2 학력평가 한국사의 해설을 맡은 준쌤 김준우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가면 갈수록 맞았다 틀렸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있는 핵심 개념, 키워드, 그리고 오답선지들의 의미라고 할까요? 오답선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오늘 정말 여러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보통 1번 문제 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 혹은 신석기 시대 뭐 또 더 나가봤자 청동기 시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유물이 안 나왔어요.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보통 1번 문제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면 조금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볼게요. 이 자료는 최근 일주일간 인터넷에서 이국과 관련하여 검색된 단어들을 빅데이터 기법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발전을 이끌었던 왕들과 대표적인 문화유산 등이 보이네요. 나와 있죠. 사실 이거는 이 국가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키워드 2개, 3개 정도를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키워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하나군요. 산수문이 벽돌. 열하나. 키워드 11개를 줬어. 이 중에 하나는 알겠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굵게 표시된 왕들을 딱 보고 백제구나 라는 것들. 근초고왕, 무령왕, 백제구나. 여기 성왕도 있네. 온조, 고이왕, 산숭리벽돌, 22담로, 무령왕 때였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추론하면서 이건 백제구나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삼국을 통일한 건 신라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건 고려죠. 고려. 자, 해당이 되지 않고요. 2번, 가보개혁을 추진하였다. 가보개혁입니다. 가보개혁은 1894년 1차 가보개혁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 가보개혁은 요때니까 당연히 언제예요? 조선입니다. 참고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그러니까 그 전엔 조선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강 유역에서 성립하였다. 맞죠. 온조대왕. 위례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한산도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조선이죠. 임진왜란을 뜻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팔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거 모르는 친구 있나요? 너무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죠. 바로 고조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 심플하게 고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황할 거 없어요. 익숙함에 속지 마시고요. 생소하더라도 충분히 쉽게 출제한 문제니까 풀고 가시면 됩니다. 2번 문제 가죠. 자, 2번 문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라는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가는 전성기 시기 때의 영역을 표시를 해놓고요. 키워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어떤 키워드냐? 건국 초에 대립하다가 문왕 이후 당과 친선교류다. 일단 왕 이름 나오고 그 시기 때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남북국의 형세다. 라고 신라를 밑에 제시해 줬네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도 남북국 시대라는 시기로 배웠습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이렇게 가는 거죠.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친선교류를 일본과 맺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발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정답, 보통 많이 나오는 정답, 바로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요게 가장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삼성 육부제를 수용했다. 삼성 육부제를 실시했다. 뭐 등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게 정답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1번 경복궁을 건설하였습니다. 경복궁은 어느 나라 궁이에요? 어느 나라 궁궐? 조선. 조선 되겠습니다. 조선. 자, 2번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사실 한동안 발해를 얘기하면서 고구려 계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고구려 계승, 발해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문화적 동질성 있죠. 온돌 문화, 그다음에 기와라든가 그다음에 무덤 양식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동질성이 있고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이 대조영이죠. 네, 고구려 별종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 계통이다.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고구려 계승을 내세웠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3번 왕건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이건 고려죠. 4번 광개토대왕 능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고구려죠. 자, 5번. 네,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대표적인 게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인 조선시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를 수가 있고요. 2번이 만약에 생소한 친구라 하더라도 1번, 3번, 4번, 5번이 전혀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생소할 수 있는 거. 시대순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 2번까지는 그렇다 쳐요. 자, 3번 보니까 갑자기 고종황제 장례식 날이 나왔어요. 요건 근현대사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시기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나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종황제 장례식 날에 시위가 발생할 것, 다수의 헌병경찰, 경성으로 소집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장례 이틀 전을 독립선포일로 삼아 각지에서 가두행진과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일본 당국이 만세 시위를 제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전역에서 독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자, 고종황제 장례식 언제예요? 1919년 3월 3일이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이틀 전이래요. 언제예요?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 선생님 그러면 이거 날짜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자, 아는 방법은 이겁니다. 고종황제 장례식을 계기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게 힌트입니다. 두 번째, 헌병경찰이 있었다. 이게 힌트죠. 헌병경찰은 무단 통치 시기 때잖아요. 1910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만세 시위를 벌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세 시위 벌인 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3.1운동, 6.10 만세운동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랬을 때 고종황제면 3.1운동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3.1운동과 관련된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요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이른바 문화통치로의 변화. 이제 헌병경찰 없애고 보통경찰 뭐 이런 식으로 문화통치로서 일제 통치 방법이 변화되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볼까요? 1번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요거는 독립협회 쪽이었죠. 관민공동회에서 나옵니다. 자, 2번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광복 이후입니다. 광복 이후.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같은 경우에는 여러 헌법들이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끌어냈다라고 들어가 있으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9차 개헌을 보통 얘기합니다. 4번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삼정이정청은 세도정치 시기 때에 임술농민봉기를 계기로 안핵서 박규수의 건의로 이제 세워진 게 바로 삼정이정청이 되겠습니다.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쵸? 네, 정답은
5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4번 문제입니다. 가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사회개혁 이념이 되었던 가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린 그러면 신진사대부의 사회개혁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학문은 안양을 비롯한 학자들이 원해서 많은 서적을 들여오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안양이라는 인물, 2세기 성균관에서 경서를 가르치고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모여 공부하면서 이 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자, 요거를 종합해 봤을 때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조금 생소해요. 특히 정근대사 파트에서 문화 파트는 생소할 만합니다. 그러나 신진사대부의 핵심 이념 요것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저건 정치 파트죠, 사실상. 여기는 이제 문화 파트라고 보시다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보통 성리학을 물어보면 역사에선 잘 출제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와 사상과 관련된 문제로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갔냐면 성리학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사림 세력에 의해 확산되었다. 즉 사림도 뭐를 중심으로? 성리학을 중심으로.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니?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생소하고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병인박해로 탄압을 받았다. 병인박해로 탄압받은 건 천주교 신자들이죠. 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얘기입니다. 1866년이죠. 3번,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였다. 불로장생이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도교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4번, 2차돈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다. 2차돈의 순교는 불교죠. 신라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는 모습입니다. 5번, 노동자 농민의 계급의식을 고취하였다. 노동자여 단결하라. 사회주의 사상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학문은 성리학,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통리기마문에서 다른 나라의 무기나 기계에 대해서도 보고 들을 필요가 있으니 일본으로 사람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려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리기마문 같은 경우에는 1880년 조선이 이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통리기마문이죠. 그러면서 일본에 사람을 파견하자 뭐예요? 조사시찰단 81년에 파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선사 김윤식. 아예 그냥 제시해줘 버렸죠. 영선사. 유학생들을 인솔하여 텐진에 도착하였다. 유학생들은 병장기 만드는 2개의 국에서 배속되어 기술을 배워 빨리 깨우칠 것을 기약하였다입니다. 기기국이죠, 기기국. 자, 여기 이제 영선사. 역시나 1881년에 청나라의 무기 제조법과 관련된 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시찰단과 영선사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벤치마킹하는 이런 이제 취지로 보낸 사절단들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입니다. 즉, 요 공통된 주제를 골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 문제에서 공통된 주제 문제는 좀 쉽습니다.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럼 당연히 왜 보냈다 그랬어요? 네, 근대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줘야겠죠. 1번, 권문세족의 성장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는 고려 말 친원 세력. 네, 권문세족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산 선문에 위치한 지역을 조사한다. 이런 게 좀 생소하다라는 거예요. 구산 선문도 역시나 문화 파트죠. 이게 언제예요? 통일신라입니다. 이 통일신라 후기 때에 이제 구산선문, 선종계통의 9개의 절을 얘기하는 거죠. 3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목적을 파악한다. 일제강점기 때 신령양성운동이고요. 4번, 개항 이후 개화정책의 내용을 살아본다. 네,
개화정책, 개항. 정답 4번이죠. 공통된 주제. 5번 미국 광복 이후 미군정 통치 방식을 찾아본다. 이거는 이제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미군정 시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소한 주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잘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언제든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죠. 미 출신 이 국가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제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지금 문제 보면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건 좀 쉬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 나라의 이 왕 때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의정부의 육조를 비롯한 이 국가의 주요 관청이 있었던 한성의 육조거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의정부 육조 아니? 여기 광화문 딱 제시해 줬네.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조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선에서 실시한 정책 골라라 이거예요. 1번 회사령을 폐지하였다. 일제강점기 때 얘기입니다. 네.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조선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 노비한건법을 마련하였다. 고려 광종 때입니다. 4번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1949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제정했죠. 5번 지방요충지에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구주 오소경 통일신라 때죠. 네. 신라입니다. 신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조선 전기든 조선 후기든 어느 시기든 쓰면 됩니다. 쓰면 돼요. 뭐 임진왜란을 겪었다라든가 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이게 너무 범위가 넓고 쉬운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여기 성종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뭐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 때 왕들의 업적을 그냥 구분하면서 내면 어렵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히 조선. 정답은 2번.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성종 때 경국대전 반포다.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성종 때 홍문관 이런 것들 나오죠. 네, 그러면서 경연을 강화하였다. 여기 정답 2번. 네, 성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가지역 여기죠. 여기. 울릉도. 네. 울릉도, 우산 친절하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무 3년 나와 있죠. 이 광무 3년 언제예요? 이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 시기 때에 울릉도와 우산은 어디예요? 독도죠, 독도. 네. 이 가지역.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간행된 지도로 울릉도 및 지금의 가인 우산도 어디요? 독도. 대한제국은 이 지도가 간행된 이듬해 10월에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가를 울도군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네, 독도를 편입시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거 종종 나오는 주제입니다. 종종 출제돼요. 1번 이성계가 회군을 단행한 곳이다. 위화도 회군이죠. 위화도. 위화도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압록강에 있습니다. 압록강. 그래서 요동정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왔었죠.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장소이다. 그럼 당연히 백두산이죠. 3번 신미양요 때 미국의 침략을 받았다. 미군의 침략을 받은 곳 어디예요? 예,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전투 요게 이제 신미양요 때 있었겠고요. 4번 러일전쟁 중 일본이 불법 편입하였다. 러일전쟁 중 일본이 불법 편입한 거 1905년 바로 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서해의 외교단펀으로 확보한 지역이다. 강동 육주 지역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도 역시나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선지들입니다. 특히 독도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 강화도 지역. 여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강화도는 지도 문제에 있어서 종종 출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통으로 아우를 수 있는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강화도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탁자식 고인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강화도 천도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여기 병인양요, 신미양요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도에서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당시 할아버지는 백삼봉기 때부터 정봉준을 따라다녔고 전봉준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도 참여하셨지. 하지만 우금치 전투 이후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될 때 우리 할아버지도 같이 서울로 잡혀가셨어. 할아버지 하니까 이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죠. 네, 할아버지. 와, 진짜 옛날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언제예요? 1894년. 백삼봉기도 힌트고 황토현 전투도 힌트고 황룡촌 전투도 힌트지만 전봉준과 우금치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발생을 했고요. 1차 봉기, 2차 봉기, 특히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고요. 그냥 단순히 동학농민운동 때 볼 수 있는 모습, 요건 좀 쉬운 문제. 조금 어렵게 나가면 순서 문제. 1차 봉기와 2차 봉기. 근데 요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안 그러면 요거 있을 때 가보 개혁을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엮을 수는 있습니다. 1번 서경촌도를 주장하였다. 서경촌도를 주장한 건 묘청 세력이죠. 특히나 묘청을 중심으로 한 서경파입니다. 2번 골품제 모순을 비판하였다. 요거는 육두품 세력이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야 하면서 이제 호족들과 연계해서 후삼국 그리고 고려까지 가게 됩니다. 3번 직강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전봉준, 우금치 그리고 집강소죠. 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전시과 제도가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어. 자, 요것도 좀 어려운 속고 생소한 선지입니다. 이 고려시대 때 고려 경종 때 시정전시과, 즉 전시과 제도가 실시가 됐죠.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리를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의 이제 봉급 체계를 만든 게 전시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일본에서 들여온 국채를 갖고자 했다. 요거는 이제 구한말이라고 할까요? 대한제국식이라고 하죠. 대한제국시기 때의 국채보상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1,300만 원을 갚자 해서 대구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됐었던 국채보상 운동 되겠습니다. 운동이긴 한데 전혀 다르죠. 정답은 3번. 집강소는 농민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봉기 때 전주성을 함락하고 전주학을 체결한 뒤에 집강소를 설치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봉기 있고 우금치 전투 이렇게 이제 순서는 들어가게 됩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가궁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 가가 건설한 수원화성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전형적인 문제. 여러분 1학년 때부터 계속 보아왔었던 문제. 한 번 이상은 풀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 수원화성은 탕평책을 실시한 그가 개혁정치의 중심지로 삼고자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이끌고 여러 차례 이곳으로 행차하였습니다. 나와 있죠? 누구예요? 정조임금입니다. 정조임금. 그래서 보통 정조 같은 경우에 크게 4개의 키워드 얘기하거든요.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 수원화성, 규장초수.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 수원화성, 규장초수. 여기 4개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수원화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용영 나왔죠. 보통 규장각이라든가 초계문신 요게 이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후뇨 10조를 남겼다. 고려 태조 왕건 되겠습니다.
조선도 태조 있으니 고려 태조고요. 2번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요건 보통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네, 고구려 장수왕. 자, 3번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척하비를 건립한 건 주로 흥선대원군 쪽 집권기가 되겠고요. 4번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정답이죠. 네, 4번. 5번 대가를 복속시켰다. 대가를 복속시킨 거는 신라 중에서도 무슨 왕? 자,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훌륭한 거고요. 대답을 아직 잘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대가를 복속시키는 건 진흥왕입니다. 금관가를 복속시킨 건 버풍왕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버프왕 아닙니다.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에 금관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행사가 실시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전형적인 문제이죠. 어떤 문제냐? 바로 일제강점기 일제통치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떤 식으로 통치를 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죠. 시험에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통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제통치, 예, 일본 총독부, 조선 총독부의 통치 방법이 꼭 한 문제 나옵니다. 맨날 문제 이거예요. 10년 되냐, 20년 되냐, 3, 40년 되냐. 요 셋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랬을 때 키워드. 궁성요배 하나, 식량공출 둘, 그 다음에 징병 셋.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황국신민서사암송 넷. 네 개의 키워드만 있느냐? 애국반상회 다섯. 이 중에 하나는 알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개나 줬다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암송, 식량공출, 징병 다 줬네요. 뭐예요? 일제통치 중에 민족말살통치 1930년대 후반 40년대고요. 징병이잖아요. 황국신민서사암송은 보통 3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량공출은 거의 한 4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행사가 실시된 시기라는 건 1940년대 때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궁성요배가 뭐예요? 일본 일왕이 살고 있는 도쿄 궁성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멀요자, 절배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출제 가져가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배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배급표 있네요. 여기도 힌트네. 네. 공출과 배급 세트고요. 그 다음에 징병. 징병이 40년대 패망 직전에 이제 보통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암송까지 갑니다. 1번 일본식 성명 사용 비판하는 교원. 요게 이제 민족말살이죠. 너 일본인이야. 이름 바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2번 관민공동회에서 연설을 듣는 상인. 요거는 아까 나왔던 헌의육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시기고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판만대장경 제작을 독려하는 관리입니다. 이건 고려시대 때죠. 원나라가 침공했을 때 이 대장경 조판을 통해 막아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번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는 국군과 유엔군입니다. 6.25 전쟁 때죠. 1950년. 5번 경부고속국도 개통식에 참여하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해요. 정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1970년입니다. 1970년에 3가지 사건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경부고속국도가 개통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가 새마을운동이 1970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문제 중 하나예요. 11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활동지네요. 자, 개항 이후 경제 변화입니다. 아예 그냥 주제로 줘버렸죠. 개항 시기 경제는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경제 파트가 쉽지 않았었어요. 문제 출제하기 보통 한 4문제 정도 많아요.
출제를 했어가지고 정치 파트에서 내는 것도 좀 벅차긴 했었는데 5문제 이상 출제해야 되니까 경제 파트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제 문화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번으로 쌀, 콩 등 곡물이 지나치게 유출됨, 곡물 부족, 가격이 폭등함. 그래서 지방관이 곡물 유치 금지 명령을 선포함. 일본 상인이 조일 통상장정을 내세워 항의함. 조선과 일본의 외교 분쟁이 발생함. 곡물 유출 금지 명령이 철회되고 배상금이 지급되기도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공령입니다.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조일 통상장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 통상장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통상, 즉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약이라고 할까요? 규정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1883년에 체결이 되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일 통상장정 이전에 무역과 관련된 게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에서 무역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무역 규칙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이제 구입해 갈 때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항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일 통상장정은 요거를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첫 번째 방공령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흉년일 때에는 곡식 유출을 막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일본 상인이 피해보지 않게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규정에 적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가 설정이 됩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 82년에 미국과 수교 맺었을 땐 관세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관세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세 번째, 대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좋은 조항이 있으면 일본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바로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방공령이고요. 보통 요거를 항의했던 시기가 대표적인 게 함경도 황해도 방공령입니다. 1889년, 90년에 있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그 당시 지방관 관찰사가 방공령을 내렸는데 1개월 전에 내리고 1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뭐라고 항의했냐면 우리가 연락받은 시기랑 기준을 삼았을 때는 1개월이 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일본 상인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배상해라 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지방관은 통보를 했는데 그게 이제 중앙관청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에게 통보될 때까지 딜레이가 있었던 거죠. 네,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함경도 방공령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죠.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3점짜리긴 하지만 방공령 아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방공령 아니? 여러분 경제 파트에 있어서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하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이게 무슨 뜻이야? 대동법이 뭐야? 균역법이 뭐야? 이래가지고 틀리는 거거든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대동법 제정 광해군 때입니다. 3번 당백전의 발행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짓기에서 돈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발행을 했고요. 4번 새마을운동 추진 몇 년? 1970년부터 추진되어 가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내세웠습니다. 5번 물산장려운동의 전개. 물산장려운동 일장전기 평양의 조만식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이제 구어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문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모둠의 발표 주제인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보자. 12세기 초 고려와 여진의 관계를 찾아보고 있어. 전근대사로 다시 넘어갔네요. 고려. 어디? 여진. 친절하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이 그림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고 국경을 알리는 비석을 세우는 모습이래. 네. 요건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긴 한데요. 상황은 고려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역시나 이건 어찌 보면 주제죠. 주제. 윤관, 여진, 동북구성. 그럼 별무반이죠.
기병 중심의 부대 별무반 정답 4번이고요. 광해군의 대외 정책 하면 중립외교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의 중립외교 얘기가 됩니다. 2번 통신사 파견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을 했죠. 보통 교과서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에도 막부의 통신사 파견을 써놓고 있어요. 근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통신사는 보냅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일본과의 관계고요. 3번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입니다. 1882년에 99인과 도시 하층민들이 가세해서 일으킨 이모군란. 5번 나당 연합의 성사 배경. 신라가 이제 당나라군과 연합해서 백제를 치자. 그리고 백제 땅은 신라 거. 고구려 치자. 고구려 땅은 당나라 거. 이런 식으로 삼국통일 과정 속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13번으로 넘어가죠. 가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역사동아리 발표에 연극 조선혁명선언에 초대합니다.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전에 축제를 했을 때 선생님 동아리가 독립운동 연구반이었어요. 딱딱하죠. 근데 거기서 뭐 했었냐면 축제 때 연극했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역할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아리 부원들이 각자 상황을 다 꾸몄어요, 부스에서. 그래서 크게 3개의 상황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 한인애국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한인애국단에서 김구와 윤봉길 의사 그 외 몇몇 단원들 간의 대화를 이제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두루마기 입고 김구 안경 딱 쓰고 도시락 폭탄처럼 이제 도시락 딱 해서 이제 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안중근 의사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게 연극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산리 대첩과 관련돼 가지고 작전 회의하는 거 해가지고 과연 김구는 누구일까? 윤봉길은 누구일까? 안중근 의사는 누구일까? 김자진 장군은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듣고 맞추는 퀴즈. 그래서 맞추면 상품 주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었는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조선혁명선언에 초대합니다. 가해 단원으로 부산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린 박재혁, 조선총독부에서 폭탄을 던진 김익상, 이들의 의열투쟁을 조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중요한 게 나와 있죠. 활동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의 문구가 담긴 책갈피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품으로 책갈피 줬는데 우리도. 네. 독립운동가의 명언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나네요. 되게 많이 비슷하네. 박재혁, 김익상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단체가 의열단이에요. 이 의열단인데 이 의열단은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 나석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김원봉 없고 나석주 없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겁니다. 네, 박재혁, 김익상은 뭐 유명하시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조선혁명선언은 너무 중요하죠. 신채호가 써준 글로서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의열단과 관련돼서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신채호와 관련된 인물 문제로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키워드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의열단인데 방금 나왔던 김원봉, 나석주가 안 나왔잖아요. 네, 아마 정답에 나오지 않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김원봉이 1919년 설립한 단체 의열단 되겠습니다. 1번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급진계파들이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등등. 2번 어린이날 제정하였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어린이날 때 선물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방정환 되겠습니다.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이거는 조선어학회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오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승훈,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그래서 이건 신민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좋은 문제죠. 그리고 의열단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한인애국단이랑 꼭 구별해 두세요. 14번입니다.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일본은 병력을 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궁궐에 쳐들어와 대신을 잡아 가두었다. 그러고는 저들이 제멋대로 지어낸 문서에 강제로 빼앗은 도장을 찍어 억지로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빼앗겨 열강과 직접 통교할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를 뺏겼대요? 네, 바로 외교권을 빼앗겼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을사늑약. 자, 이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죠. 1905년에 체결된 을사늑약. 자, 외교권 뺏기고요. 그래서 외교권을 관할하는 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물론 나중엔 국정총괄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외교권 관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뭘 파견한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요. 요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을사늑약을 체결시켰던 대표적인 인물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인물이 누구예요? 네, 바로 안중근 의사죠.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출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너무 중요하죠. 1번, 청과 군신 관계를 규정하였다. 이건 병자호란 이유죠. 자, 2번,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삼별초가 항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삼별초의 항쟁은 원나라, 즉 몽골에게 우리가 항복을 했죠.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항하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 네,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4번, 보빙사가 파견되는 배경이 되었다. 보빙사 언제예요? 네,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1883년이죠. 미국이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답례로 이제 간. 네. 5번,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근거가 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그 근거로 개최가 됩니다. 1945년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 회의해라. 그리고 신탁 통치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선지가 넓죠. 전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5번 문제로 갑니다.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잡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가에서 대일항전을 선전하고 독립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1941년부터 발행한 기관지이다. 네. 잡지 표지에 있는 광복, 제목은 총사령관 지청천의 글씨이다. 이건 3점짜리일 줄 알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립군 얘기입니다. 예, 총사령관 지청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임시정부 산하에서 대일항전을 선전하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941년부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부대인 한국광복군입니다. 3점짜리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광복군은 전형적인 문제예요.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광복군은 충분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나왔을 때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 OSS랑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국내 진공작전. 요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추세는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임시정부 산하입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나왔죠? 3번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요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1번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요건 고구려도 되고요. 고려도 됩니다. 2번 쌍성총감부를 공격하였다. 고려 공민왕 때 얘기고요. 4번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대마도 보통은 세종대왕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고구려죠. 네, 당나라와 싸워서 승리.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 갑니다. 다음 역할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우리 정오에는 민족주의 세력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와의 과정적 동맹 성질도 인정하여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적극 제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수업 장면 같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내용 자체가 뭐냐? 정우의 선언입니다. 3점짜리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빼야죠. 지금 정우에 줘놓고 3점짜리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보통 요거를 빼고 이게 정우의 선언인지 아느냐 요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되게 중요한 자료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민족유일당 운동 나와 있습니다. 정우의 선언 26년이죠. 1926년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족유일당 단체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면 이거 딱 주고 요걸로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우의 선언 아니? 신간에서 뭐 했는지 아니? 두 가지를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우의 선언에서 정우회를 줘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답은 신간의 창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우의 선언을 통해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것만 알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듯이 시험 범위 내에서 시험 범위는 전범위지만 시험 범위에서 나온 게 3월 수준으로 내라. 쉽게 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몇 가지 장치만 빼면 어려워집니다. 네, 이런 거 잘 구분해 두세요. 2번 국자감 학생의 수업. 국자감은 주로 고려 때. 동인과 서인의 논쟁. 요거는 조선시대 때 붕당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헤이그 특사 기자회견 아까 얘기했죠? 을사늑약 무효. 요거 1907년 됩니다. 5번 베트남 전쟁 파병 환송식. 베트남 전쟁은 박정희 정부 때였죠. 1964년부터 파병을 시작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로 갑니다. 가상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때 우리는 단독 선거를 반대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단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5, 6일 정도의 산에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내려왔죠. 네. 뭐예요? 키워드 한라산. 네. 산에 있다가 한라산. 위 자료는 가당시 투표를 거부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제주도민의 증언이다. 사실 최초의 민주적 보통선거로 실시되었으나 제주 4.3 사건을 이거 안 줘도 됩니다. 힌트 준 거죠. 이것만 봐도 4.3 사건인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의 선거구 투표가 무효 처리되었다. 그래서 1년 뒤에 재선거 실시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 요거 정답으로 원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제시문으로 줘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0 총선거가 되겠고요. 보통 정답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선거다. 혹은 재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요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1번 시민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시민의 주도로 추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학교도 만들고요. 자기 회사, 태극서관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은 독립군 기지건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2번 제가회의 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3번 김구 등 남북협상 세력은 불참하였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쉬운 문제는 전형적인 게 정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를 구성하였다 정도면 충분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김구 등 남북협상 세력은 불참하였다. 요거는 조금 생소한 정답이긴 합니다. 이 남북협상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었죠. 김구, 김규식입니다. 그래서 남북협상으로 4월 중순에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죠.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될 때 김구 등 남북협상 세력은 불참과 불반대를 합니다. 반대는 하진 않겠으나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가버렸죠. 4번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자,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죠. 5번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야 정권 교체는 많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부도 정권 교체고요. 네, 근데 평화적인이라는 게 붙으면 선거에 의한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최초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는 솔직히 여러 정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도 정권 교체였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였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되는데 보통 이게 김대중 정부를 특정 지으려면 최초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선지이기도 합니다.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추신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현대사에서의 경제 문제입니다. 보통 현대사에서 경제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영삼 정부 때 얘기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경제 파트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중화공업 육성을 하겠다. 그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얘기가 되는 키워드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이제 추진을 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1번 녹음을 폐지하였다. 신문왕 때. 지게를 발급하였다.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의 내용입니다. 상평통보를 발행하였다. 조선 후기 때 얘기가 되겠죠. 동양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908년 설립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현대사에서 미군정 시기 때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일 한 문제 나옵니다. 적어도 이 세 문제는 나옵니다. 민주화운동 나왔죠. 아예 제시가 됐습니다. 민주화운동은 크게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다음에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이라고 한다면 5.18이죠.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군부의 폭력적 만행을 고발한 성명서와 기자의 취재 수첩, 그리고 시민들이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담은 일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온 건 뭐냐? 시민군 구성, 요게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1번, 홍경래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홍경래의 난이죠. 1811년 얘기가 됩니다. 2번,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하였다. 요거는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 이후에 일어난 반탁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 순종의 죽음을 계기로 발생하였다. 6.10 만세운동이죠. 1926년입니다. 자, 7번, 계엄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네, 정답 4번이죠. 계엄군, 시민군, 대치, 그리고 전남도청 최후격전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5번, 최씨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최씨 무신 정권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때죠. 네, 그런 여러 봉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네, 너무 중요한 민주화운동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남북관계, 이게 바로 통일을 위한 노력 문제죠. 그러면 역시나 또 세 개가 나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나오고요.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죠. 각각의 정부는 기억해 둬야 돼요. 박정희 정부 되겠고요. 노태우 정부 됩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되겠죠. 여기 보니까 소떼 방문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그 활로를 열기 위한 금강산 관광시작 배 타고 가죠. 해로로서 갑니다.
네, 이게 보통 1998년 얘기가 됩니다. 1번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정동행성 고려시대 때 일본 원정을 위해 실시가 되죠. 네, 설치가 됩니다. 자, 2번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72년입니다. 네, 요때죠. 박정희 정부. 3번 강원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강원도 조약 1876년입니다. 4번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1899년. 5번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정말 중요한 주제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생소한 주제들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한국사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3월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월, 9월, 11월까지 여러분 쭉 고2 고등학교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해설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역사 파트너 준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